안녕하십니까, 사경원입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 2019년도 3회 필기 9번 문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성을 가진 연구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지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현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미묘한 어감 차이, 시간상의 변화 등 심층적인 차원을 이해할 수 있다. 때로는 객관적인 판단을 그르칠 수 있으며 대규모 모집단에 대해서 기술이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죠. 선제사항을 요약하고 묘사하는 방법이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참여관찰, 유사실험, 그 다음에 내용분석법, 우편조사 등이 나오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관찰법이나 면접법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에서 간단하게 이론적인 설명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지문에서 주어진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심층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관찰법이나 면접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규모 조사라면 기술적 조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참여관찰법에 대해서 한번 보죠. 참여관찰법이란 관찰법이라는 것은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관찰법이 되겠습니다. 관찰법은 조사 대상자를 통제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관찰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참여관찰, 비참여관찰, 그 다음에 준참여관찰에서 참여자적 관찰과 관찰자적 참여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완전 참여관찰, 비참여관찰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완전 참여라고 보고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전 참여라는 것은 관찰자가 직접 조사 대상자와 이제 피부를 맞대면서 다양한 정보를 행위를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참여 관찰이라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조사자의 신분을 숨기기가 어렵고 숨기면 뭐가 문제가 된다? 윤리적인 측면이 되고 밝히게 되면 호선 효과가 우려되는 조금 양면성이 있는 관찰법이 자료 수집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객관화가 좀 어렵죠. 하지만 참여관찰법은 정성, 즉 해당하는 부분을 정량적으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연스럽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참여관찰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사실험, 의사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준실험 설계 방법에서 장기적으로 조사 대상자를 실험 대상으로 선정해서 조사하는 것을 우리는 유사실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내용분석법은 기존의 정보를 가지고 양적인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조사에 속하는 것을 우리는 내용분석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우편조사라고 나옵니다. 우편조사는 조사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회송용 본트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서 대규모 조사를 가지만 어떻다? 낮은 응답률을 가진다는 것이 우편조사의 한계점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을 직접적으로 보시면서 사례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지문에서 주어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우리는 통제를 하는 실험이라는 부분은 포함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부분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황이 안 됩니다. 미묘한 어감 차이, 시간상의 변화를 심층적인 차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해당하는 미묘한 어감이라는 것들도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분석법을 통해서는 자료를 수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규모 모집단의 기술적 조사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편조사도 포함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미묘한 어감 차이 중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된다? 우리는 관찰법은 면접법인데 심층적인 면접법이 없기 때문에 참여관찰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일부 소규모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대규모에 대해서 대표성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 한계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9년도 3회 9번 기출문제 풀이 완료해 드렸습니다.